안녕하세요. 남관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출산 후에 산욕기와 관련한 산후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산욕기 동안에 산모의 생리적 적응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텐데, 그러면 여러분은 산욕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산욕기란 개념은 출산 후 대략 6에서 8주 정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간 동안 여성의 신체가 임신 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는 기간을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출산 후 6, 8주 정도가 지나면 임신을 하지 않았던 그 전 상태로 거의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식기를 비롯한 피부 등의 대부분의 신체가 6, 8주 후면 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일단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시간과 맞지 않게 회복되는 장기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시험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식기의 적응에 자궁 먼저 살펴보면, 자궁은 출산 후 퇴축 과정을 거쳐서 6주 정도가 지나면 비임신일 때의 크기 및 상태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산욕기가 아까 6, 8주라고 했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6주면 회복한다는 거니까요. 출산 후 재화 부위에 위치하고 있고, 요런 거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배꼽 주변. 하루에 1cm 꼭 기억해 두시고요. 1cm 정도씩 하강 10일째가 되면 자궁이 골반 내로 하강한다는 것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골반 강 내로 10일 정도가 되면 하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부에서 촉진되지 않죠. 이런 게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출산 후 배꼽 주변에 자궁 저부가 위치해요. 그리고 1cm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3일 정도 되면 이 정도 위치해 있고, 5일 정도 되면 배꼽과 이 골반 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치골 상부 위치에 정확하게 절반에 있어요. 이 길이가 대략 10cm입니다. 그러면 1cm씩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5일 정도가 지나면 5일 정도가 지나면 배꼽과 치골 상부에 딱 중간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5일 기준으로 1cm라는 걸 알고 계시면 5일이면 이 가운데쯤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6, 7, 8, 9, 10 해서 골반 강 안으로 10일이면 사라져서 복부에서 촉진되지 않는다는 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또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자궁 퇴축 요인에는 뭐가 있느냐, 태반의 완전한 만출, 태반이라든지 이런 부속물질이 완전히 만출하게 되지 않는다면 감염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궁 퇴축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출했다는 건 자궁 퇴축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자궁 수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잘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두가 자극이 되잖아요. 유두가 자극이 돼서 어떤 게 분비가 되냐, 옥시토신이 분비되게 됩니다. 호르몬 공부하셨으면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유두가 자극이 돼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이 옥시토신이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모유를 분비를 시켜요. 잘 나오도록. 이것 때문에 수유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작용과 다르게 옥시토신이 또 다른 작용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자궁 수축입니다. 이런 원리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유도 분비가 잘 되고 자궁 수축도 잘 되기 때문에 자궁 퇴축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자궁 퇴축 촉진의 또 다른 이유는 조기 이상이에요. 조기 이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걸 조기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기,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 이상.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찍은 아침 일찍이 아니라 출산 이후 일찍 일어난다는 이런 의미예요. 수술 끝나고 일찍 일어난다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수술이라든지 출산 후에 빨리 일어나서 돌아다니게 되면 호흡기 간호에도 도움이 되지만 출산 이후에 빨리 일어나서 돌아다니게 되면 자궁 수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후 빨리 일어나서 돌아다니라고 산모들을 격려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자궁 퇴축의 억제 요인은 뭐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태반의 불완전한 만출, 그러면 당연히 자궁 퇴축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진통을 오래 한 난산, 자궁근의 과다한 팽창의 경우에는 자궁 수축을 너무 오래 해서 자궁근이 지쳐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수축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궁 퇴축이 좀 억제될 수 있죠.
마취제를 사용하게 되면 자궁근 이완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완이 높아지면 자궁 퇴축이 잘 안 일어나겠죠. 이게 억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로는 여러분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필수적으로 꼭 외워야 합니다. 오로가 뭐냐 하면 출산 후 나타나는 질 분비물이에요. 여러분이 생리열 나오는 것처럼 태반이 착상하고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주기 위해서 자궁 내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꺼워졌던 자궁의 기저층이 괴사돼서 떨어져 나가면서 나오는 것이 오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적색을 띠겠죠. 그래서 오로는 선홍색을 띠며 알칼리성을 띠지만 질을 통과하면서 산성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질이 유산간균 때문에 산성을 띠잖아요. 약산성. 그렇기 때문에 통과하면서 산성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오로의 양은 수유부보다 비수유부가 많고 경산부가 초산부에 비해 더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여기다 기재해 놓은 부분이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궁 퇴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오로가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수유부의 경우에는 옥시토신 분비로 자궁 퇴축이 잘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궁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비수유부에 비해. 그렇기 때문에 오로 양이 좀 적고요. 경산부랑 초산부를 비교하면 한 번 늘어났던 자궁이냐 두 번 늘어났던 자궁이냐에 따라 자궁 퇴축이 좀 더 경산부의 경우 더 힘들겠죠. 초산부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풍선을 처음 불고는 원래대로 잘 쉽게 돌아오는데 여러 번 불면은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산부의 경우는 잘 퇴축이 초산부에 비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로의 양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것보다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오는 게 이 적색오로, 갈색오로, 백색오로예요. 그래서 출산 후 첫 3일간은 짙은 적색을 띠는 혈액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반에는 구성에 혈액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색을 띠게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장액이 섞이면서 희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갈색오로예요. 4일부터 10일간 배출된다는 거 꼭 외워두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백색오로예요. 혈액이 줄어서 흰색의 크림색을 띠는 단계인 거고요. 약 3일간 21일 정도 지속된다. 여러분 시험에는 이 색깔과 이 기간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적색오로는 3일까지, 그 이후로 10일까지, 그리고 21일까지 백색오로가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후통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봐두세요. 퇴축 과정 중 자궁 수축으로 인해 동반되는 통증을 산후통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자궁 수축이 잘 되면 통증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으로 산모가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산후통이라고 합니다. 길어야 7일간 지속이 돼요. 이 7일간이라는 기간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7일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통증의 정도가 누가 더 심하냐, 이런 비교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앞전에 오로처럼. 당연히 수유부가 자궁 퇴축이 크니까 비수유보다 산후통이 더 잘 느껴지고요. 경산부와 초산부를 비교해보면 경산부는 자궁이 여러 번 늘어났기 때문에 퇴축을 굉장히 많이 시키면서 겨우겨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초산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산후통이 경산부가 더 심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긴 한데 여러분이 문제는 뭐냐면 수유를 하게 되면 뭐든지 좋다라고 기억하셔가지고 이 산후통도 비수유부가 더 크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유를 하게 되면 유두가 자극이 되고 자궁 퇴축이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산후통이 심하다. 수유부가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후통이 심하면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감을 위해서 온찜질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할 수 있고요. 자궁경부와 질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시면 자궁경부와 질 모두 출산 직후 부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호르몬 영향으로 굉장히 얇아져 있지만 점차 회복된다고 해요. 약 6주경이면 임신 전 상태로 회복. 산역기간에 딱 겹치죠. 자궁경부의 경우는 외경관이 벌어져 있어서 출산 전과 같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질경으로 자궁경부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출산하지 않은 산부는 이렇게 보입니다. 가운데가. 근데 출산했던 사람은 여기가 이렇게 약간 좀 길쭉하게 이렇게 또 조그만 점처럼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여요. 이 자궁경부가 한번 크게 열렸다가 닫혔기 때문에 한번 출산했던 사람은 질경으로 자궁경부 부위만 봐도 출산을 했었는지를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죠. 질의 경우는 에스트로겐 생성이 시작되면서 3주 점막이 좀 두꺼워지고 질 주름도 회복되긴 하지만 비인부처럼 현저하진 않다는 거죠.
회원부는 출산 1, 2간 당연히 부종과 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아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 수 있는 증상인 거고요. 태아를 출산하면서 회음절개나 열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찢어지는 증상. 그러다 보면 회복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어요. 다른 것보다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려서 4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거,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심혈관계 적응을 살펴보면 심박출량은 첫 1, 2일간 높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임신 중에 혈장량이 굉장히 증가했잖아요. 그 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 후 높다가 점점 소변이나 땀으로 배설하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분만 후 한 12주 정도가 되면 임신 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고, 혈액량은 임신 중 점차 증가했었죠.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혈장이 늘어나니까. 하지만 출산 후 급격히 줄어서 대략 4주 정도 되면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비뇨기계 적응을 살펴보면 임신 중 사구체 여과의 순장 혈류량 당연히 증가합니다. 혈장량이 증가했으니까요. 그리고 대략 6주가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이야기하고, 분만 시 시행된 마취라든지 유도 분만을 통해서 신경 차단되거나 옥시토신이 투여되면서 정상 분만인 경우에도 요도 부분이 손상되면서 배뇨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산모의 경우에는 훨씬 더 배뇨 문제 가능성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인부는 물론이고 분만 시 마취나 유도 분만 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불완전 배뇨, 방광팽만, 배뇨곤란, 요정차 위험이 증가한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되고, 분만 후 4시간에서 6시간까지 꼭 이뇨를 하는지 체크해야 해요. 그래서 이 분만 후 4시간에서 6시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소변을 꼭 봐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소변을 못 보게 되면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물소리를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따뜻한 물을 복부에 흘려준다든지, 원래 소변 보던 자세를 취해서 조금 더 이완된 자세를 취해준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최대한 자연 배뇨를 하도록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장관계 적응을 보면 진통제, 수술, 젖섬유질 식사 등으로 분만 후 장의 연동운동이 감소해요. 그리고 회음절개를 하고 나면 그 부위의 통증 때문에 자꾸 변을 보러 가는 걸 꺼려하게 되면서 이 변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신 중에는 먹지 못했지만 이제는 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 완화제를 복용해서 배변 활동을 좀 도울 수 있고요. 체중은 분만 직후에 5kg 정도 감소합니다. 태아의 정상 몸무게가 대략 3에서 3.5kg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 한 3.5kg가 줄어들고, 태반 무게, 양수 무게, 또 분만 중에 출혈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양을 다 합치면 대략 5kg 정도 줄어든다는 거죠. 이후 분만 일주일 동안의 자궁 퇴축이라든지 오로, 발한, 이뇨작용 등으로 혈장량이 많이 줄면서 약 4kg 정도의 체중이 추가로 줍니다. 원래 임신 시의 체중 증가는 10kg 내외잖아요. 그래서 9에서 보통 11kg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그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산역기 동안에 대략 10kg 정도 감소한다는 거. 찐 게 10kg니까 빠지는 것도 10kg. 뭐 딱히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산역기라고 했으니까요. 근골격계 적응을 보시면 임신과 관련해서 인대 이완, 무게중심의 변화 등이 생겼을 텐데 산역기 동안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릴락신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 영향으로 이 인대들이 출산을 위해서 이완돼요. 그 이완됐던 게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평생 고생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역기 동안에 올바른 신체 역학과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해서 요통 및 관절 손상의 예방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피부계 적응을 보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 때문에 복부와 얼굴에 약간 색소 침착이 있다는 거 배우셨었잖아요. 흑선이라든지 임신선, 그리고 얼굴에 뭐 기미주근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점점 출산 후 옅어지고 거의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보통 기미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분만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을 수 있지만, 흑선이라든지 임신선은 보통 점점 옅어져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저류된 체액이 땀으로 많이 배출돼요. 그래서 출산 후는 잠깐 다한증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호흡기계 적응은 분만 후 복강 내 기관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횡격막도 제자리에 위치하게 되면서 한 3주 정도 지나면 전반적인 일회호흡량, 분다호흡량, 폐활량 등이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된다는 거죠.
내분비계 적응에서는 수유부와 비수유부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비수유부의 경우는 출산 2주 후부터 에스트로겐 수치가 상승하면서 다시 월경을 조금 빨리 하거든요, 수유부에 비해. 그래서 첫 월경이, 비수유부는 뭐 책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떤 책은 6에서 8주경에 나타난다고 하고 어떤 책들은 또 8에서 10주경 정도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6에서 10주로 외우셔도 되고, 어쨌거나 대략적인 기간은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유부의 경우에는 프로락틴이라든지 옥시토신 호르몬의 영향으로 비수유부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보통 2배 정도로 늦어집니다. 16에서 20주경에 첫 월경이 나타나요. 프로락틴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전 영상인 내분비계를 좀 찾아보시고요. 이 프로락틴은 기본적으로 요즙을 생성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요즙 생성 호르몬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옥시토신은 알려드렸죠? 자궁수축. 그래서 이 두 호르몬 때문에 월경이 좀 늦게 나타납니다. 수유부의 경우는. 수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배란이 늦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경을 안 하기 때문에 배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월경이 없어도 배란이 가능합니다. 그걸 무월경성 배란이라고 하는데, 월경이 없으니까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고 피임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임신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시기에는 피임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조혈계 적응을 보면, 산욕 초기에 임신 시에 생리적 빈혈로 인해서 혈액 희석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겠죠. 생리적 빈혈 다들 아시겠지만 혈장 상승률이 혈구 상승률보다 거의 1.5배, 2배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혈장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혈액 희석이 되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빈혈이 생기는 걸 생리적 빈혈이라고 앞전에 알려드렸었죠. 그러니까 산욕 초기에도 여전히 혈장이 다 빠져나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니까 혈액 희석이 존재하지만 이뇨작용으로 혈장이 계속 배설되면서 차차 완화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적혈구 용적률, 헤마토크릿이라고 하죠. 이 수치가 산욕기 4, 5주 정도면 임신 전 상태로 회복한다는 거죠. 임신 중 증가된 응고인자들은 산욕기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점차 감소된다고 하는데, 이 응고인자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출산 후 산후출혈을 줄이기 위해서 임신 말기에 응고인자들이 상승합니다. 근데 이 응고인자들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분만 직후에 출산하고 나서 힘들다고 침상에서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앉아있게 되면 뭐가 발생할 수 있느냐?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심부정맥 혈전증. 응고인자들이 높기 때문에 혈전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혈관들을 막게 되면 그것이 색전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원인으로 이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기 이상. 이게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조기 이상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 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 6, 8주가 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6, 8주 이후에 대부분의 정상 활동을 하라고 하지만, 이 6, 8주와 맞지 않는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4주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4주가 지나면 통목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성간호학에서 통목욕은 4주면 할 수 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